오프닝이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리얼모터스의 양경만입니다. 자, 오늘은 그 디젤 엔진의 끝판왕 550D BMW 2014년식이 입고가 됐어요. 말 그대로 트리플 터보라고 해서 터보가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시스템이 복잡하고 출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고장률도 굉장히 많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타보면 뭐 풍부한 그런 토크감,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상쇄시켜 줄 만한 그런 디젤차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는데, 이 차량이 조금 출력이 좀 부족한 걸로 입고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출력이 높고 시스템이 복잡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뭐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진단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생각에는 터보 쪽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임PD님 여기 스캐너 보면은 지금 출력이랑은 크게 영향이 없는 에어 플러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일 레벨이 너무 낮음 이렇게 두 가지 했던데, 이게 사실은 출력이랑은 그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터보가 공회전 RPM에서 1500rpm까지 부스트를 걸고, 그 다음에 1500rpm에서 2500rpm까지 두 번째 부스트가 터지고, 그리고 세 번째 부스트가 2500rpm에서부터 나머지 전 영역을 커버를 하는데, 고객님 얘기는 초반에 나가는 게 좀 잘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넓은 도로로 가서 초반부터 한번 밟아보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임PD님도 한번 옆에서 한번 느껴봐요. 네. 자, 가보자. 풀악셀이야. 초반에 너무 굼뜬데? 느꼈어요? 자, 네. 조금 뜨네요, 스타트가. 풀악셀 1, 2, 3. 초반에 0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40km 요 부근까지는 차가 아예 40에서 50km 요 부근까지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그 이후부터 반응이 생기네요. 풀악셀 40km, 오케이, 50km 있는 데부터 부스트를 받기 시작하네. 출력이 낮다라고 하면 뭐 연료 압력이 낮다든지, 뭐 아니면 DPF가 뭐 많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압축 압력이 낮아졌든지, 아니면 뭐 타이밍이 틀어졌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연료 압력 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전 영역에 다 문제가 돼서 차가 출력이 안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특정하게 처음에만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터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부스터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터보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한번 터보를 한번 내려볼 생각이에요. 근데 터보를 내리려면 이게 원체 작업 공간이 작다 보니까 엔진을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터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꼭 터보만 이제 수리를 하면은 그게 다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임PD님 알고 있어요? 글쎄요, 터보만 고장이 났기 때문에 터보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차에서 가장 높은 회전수를 담당하는 게 터보거든요. 한 디젤 같은 경우는 5000rpm, 뭐 그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은 한 7000rpm 이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려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에서 30만 회전수를 가지고 있어서 윤활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터보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손님이랑 한번 문진을 해봤을 때 처음에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진 오일도 한 1리터 정도 이상하게 없어지고, 그 이후부터 차가 그 초반에 굼뜨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분명히 뭐 터보 장치에 어떤 윤활이 부족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오일이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대오일도 좀 앞대 오일에서 좀 세네. 보여요?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대오일들이면은 이렇게 좀 노란색 빛깔이 나지. 여기 보면 이쪽으로도 구동액도 좀 세고 이 흔적들이 좀 있네요. 등속 조인트도 터져가지고 터진 지 한참 됐는데 여기 보니까 자 그리고 엔진 오일도 좀 샌다. 아마 밸브 카바 쪽일 거예요. 이쪽이면은 어쩌면 터보일 수도 있고. 이 이거 근데 손을 누가 좀 많이 댄 것 같아 느낌이. 다른 데서 수리를 좀 많이 했었나요? 엔진도 내렸던 흔적들도 있고. 나 왜 이렇게 느낌이 세하지 이거? 이게 정비사들만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촉이 있는데 중고차 사시고 한 3개월 이랬는데 이전에 이제 구동계통 이상으로 한 번씩 이제 경고등은 들어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전 이력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엔진을 내리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하는 흔적도 보이고 차는 정상 컨디션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든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PD님! 네, 대표님. 원이 나왔어. 아, 그래요? 이유가 있네.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일단은, 이 터빈이 제가 총 몇 개? 3개. 오케이. 3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터빈을 1번 터보, 2번 터보, 3번 터보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거기로 배기가 들어가는 통로들을 좀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돼서 여기 위에 한번 보이세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제어부가 필요해요. 그 통로를 조종을 하려면. 그래서 그쪽으로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되는지 터빈 스위칭 밸브 요쪽 부분에 진공을 당기니까 자 이쪽으로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자 제가 진공을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봐보면 여기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볼까?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씩 할 때 걸릴 때가 있더라고. 자 다시 가고 자 지금 진공은 푸는데도 잘 안 내려가죠. 지금 걸렸어. 잘 안 내려가. 이렇게 걸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안 움직일 때가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간섭으로 인해서 그때 출력이 안 나오면서 경고등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자, 마음이 갑자기 엄청 편해지네요. 하면 이제 정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은 원인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고객님이랑 통화해보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한 번씩 끼이면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진 내리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이어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아주 속 시원한 어떤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적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쾌감은 정말 이거 정비사만 알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맛에 진짜 정비하는 거고요. 그거 이제 우리 고객님이랑은 통화는 다 했고요. 네. 통화해서 원래는 터보 3개를 그냥 재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출력의 재생 터보 얻는 거는 저도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신품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3가지를 재생으로 하려다보만 신품으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가 계속 간섭이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일자더라고. 부품 카탈로그를 한번 봐보니까.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거죠?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꺾었다라는 얘긴데 좀 교환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네. 임피디님. 그래서 아무래도 이 DPF를 교환을 하면서 여기가 작업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간에 뭔가 이거를 건드려서 이렇게 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타업체에서 DPF 탈거하다가 이 가변 라인을 건드려서 휘어가지고 간섭이 없었는데 간섭이 생겨서 이제 열고 닫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터보 하나가 작동을 잘 안 하게 돼서 이제 출력 제한이 좀 있었던 그런 현상인 건가요? 임피디님. 네. 화산해. 이제. 됐어. 그게 정확하게 맞고,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밸브 커버 있는 데서 좀 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보이죠? 아, 네, 많이 새네요. 많이 새죠. 근데 이게 이제 가스켓만 우리가 전에는 교환을 많이 했었었는데, 가스켓을 교환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 봐보면 플라스틱이 여기랑 이렇게 성형이 이렇게 접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되면 꼭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품으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여요? 퐁당. 예, 경우가 많이 고여있네요. 많이 고여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인젝터보다는 아마 리터노스 쪽에서 좀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젝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어차피 이렇게 뺐을 때 한번 우리 장비에 걸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요. 임피디님, 이거 좀 거식하네. 여기 봐보면, 한번 봐봐요. 인젝터 커넥터를 뺐는데 이렇게 경유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커넥터 안에 경유가 가득 차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인젝터도 그렇고,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인젝터마다 지금 다 경유가 이렇게 샌 흔적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임피디님 만들고 있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달아서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고요. 생각보다 잘 빠지네요, 그래도. 그렇게 고착이 아주 심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지. Come on, Nate. 아이고, 나사산이 안 좋은가 봐요. 그만. 나사산이 안 좋아갖고 나오면서 뻑뻑해. 달래가면서 흘러야죠.
나타나 제발.